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비님. 네. 제가, 첫 번째 질문은 며칠 전에 제가 우연찮게 쇼츠에서 이게 출처가 애덤 스미스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 문구가 저의 뇌리에 이렇게 좀 스쳐서 좀 그 문구가 좀 생각을 좀 하게 됐고 한번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평화를 원하면 싸울 줄 알아야 한다. 이 문구였었거든요. 근데 또 대표님께서 피스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 끝에 항상. 근데 예전에 그냥 불현듯이 하고 많은 문구 중에서 왜 대표님은 피스 이렇게 하실까? 그냥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에던 스미스인가? 이 정확한 출처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평화를 원하면 싸울 줄 알아야 한다라는 이 문구와 뭔가가 연관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 싸워야 된다는 게 나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를 지킬 수 있는 어떤 힘인가? 좀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됐고요. 그리고 뭐 타인과의 어떤 관계를 봤을 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타인을 돕는 게 나를 돕는 거기 때문에 어떤 그런 싸울 줄 알아야 되는 그런 거? 그러니까 좀 머리가 좀 복잡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풀어주실지 좀 궁금했습니다. 일단 저는 성공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대부분 사람들 성공은 부와 명예를 그냥 흔히 얘기하고 가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잃을 것과 얻는 것에 대한 균형을 못 잡는 경우가 많거든요. 성공하는데 성공에 대한 정의를 대부분 못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 스스로도 제가 성공에 대해서 많이 얘기는 하는데 성공에 대한 정의가 뭘까를 보면 그냥 한 문장으로 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타인의 심판이 아니라 스스로 윤리와 도덕을 지킬 수 있는 대담함. 그리고 뒤에 민주주의 만세. 이게 제가 아까 제 스레드에 올린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싸워야 된다, 평화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마치 이상주의로 가고 마치 그냥 우리가 그런 어떤 이성 그냥 이상적인 건 좋은데 현실적인 걸 사람들이 원하잖아요. 근데 그 현실성 안에서 우리가 성공을 외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공이 뭐냐라고 했을 때 좀 더 파고들면 저는 타인의 심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타인의 심판이라고 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인의 심판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성공을 그러니까 아, 내가 어떤 실적이라든가 어떤 이런 돈을 이런 어떤 명예라든가 이런 부를 타인이 나한테 봤을 때 굉장히 보기 좋았을 때 남들이 다 인정하는 것들이 그게 성공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타인에 대한 피드백에 그렇죠. 타인에 대한 뭐 인정도 있고 뭐 타인에 대한 시선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성공했다, 성공 못했다에 대한 특징을 어떻게 보냐면 타인들이 봤을 때 그 사람 좋은 차를 몰고 있으면 성공한 것 같고 타인들이 봤을 때 그 사람 결혼을 잘하면 성공한 것 같고 타인들이 봤을 때 그 사람이 좋은 아파트에서 살면 성공한 거 타인들이 봤을 때 그 사람이 유명하면 성공한 것 같고 음, 다 타인의 어떤 기준인데 우리는 타인의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음, 그냥 항상 이런 말을 하잖아요. 정답이 없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네네. 저는 그 말 속에 어떤 말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냐면 스스로 윤리와 도덕을 지키려면 대담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어, 그게 용기잖아요. 윤리와 어, 도덕을 지키는 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그 도덕과 그 윤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대담함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담함에 대해서 굳이 얘기하자면, 예, 어, 저는 그게 우리가 1순위로 가지고 가야 되는 어떤 미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저는 제가 내린 성공의 정의예요. 물론 돈, 명예, 부 이런 거 다 중요한데, 제가 얘기하는 건 이제 그보다 좀 더 깊은 뿌리에서 들여다보면 내가 옳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나는 이게 옳은 일이고 이 믿음이 어느 누가 봤을 때 부끄럽지 않다.
이런 어떤 기준에서 이제 성공을 바라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저는 도덕과 미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윤리라고 하는 거를 어, 지켜야 되는데, 그게 대담함이 필요하고 용기가 생각보다 많이 필요하고, 용기를 못 꺼내서 도덕과 윤리를 지키지 못하고 심지어 훼손하고 파손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평화를 위해서 싸우라고 하는 게 저는 모르겠어요. 싸운다는 게 저는 그 대담함인 것 같아요. 대담함이라고 하는 그 용기가 필요 없다면 싸울 필요가 없겠죠. 근데 윤리와 도덕을 지키는 게 싸우지 않고 과연 지켜줄 수 있을까? 저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음, 네. 음, 굳이 예를 든다면 윤리적으로 내가 지금 내 수강생들은 저를 보고 어쨌든 배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배우는 게 저는 경제라고 저는 첫 번째 1번이라고 나는 일단 정의했어요. 사람들이 내가 네, 잘생겨서 혹은 내가 뭐 사람이 좋아서 혹은 네, 내가 뭐 혹시라도 내 와이프와 헤어지면 두 번째 와이프로 맞이하기 위해서 세 번째 와이프로 맞이하기 위해서 뭐 후보자로 나랑 연결돼 왜 하도 여자 이 수강생들이 많으니까 나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다들 여성의 어떤 파워, 즉 자기가 여성으로서 독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카리스마라든가 필요한 기술이라든가 필요한 어떤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새 나가는 이런 비용이라든가 그리고 내가 돈을 벌려면 내가 어떤 걸 고객한테 서비스를 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인지를 못하는 차원에서 제 입장에서 그걸 다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주기 위해서 우리가 윤리와 도덕을 지키기 위해서 왜 대담함이 필요하냐면 제 입장에서는 그냥 마치 너희들이 이걸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를 제 입장에서 포장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현실과 이게 실체와 이제 이성이라는 게 실체와 이제 인식이라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인식하는 건 뭐냐면 저 사람 성공했기 때문에 저 사람 말대로 하면 될 거야라고 하는 거가 우리 인식 체제라면 실체는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예. 왜냐면 성공한 사람들도 보면은 자기가 수강생들이 있으면 그 수강생들을 뭐라고 하지? 어, 단편적인 모형을 가르쳐요. 단편적인 지식을 주는 것 같아요. 예, 저는 그걸 준다고 해서 제자들이 성공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음, 내가 성공했으면 성공한 어떤 원리와 어떤 원칙들과 시스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그거를 말해주고 거기에 대한 정보를 주면 상대방이 뭐 죽이 되든 똥이 되든 뭐 밥이 되든 상대방이 그거를 이제 해가지고 뭐 예, 할 것 같은데 근데 밑바닥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그걸 그 사람 말하는 그 의미가 뭔지를 진정으로 몰라요. 그리고 네, 알아도 소용없는 게 뭐냐면 그건 그 사람의 스토리지 내 지금 상황에 그게 적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공한 사람들이 이제 자기만 성공한 게 아니라 이제 성공을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윤리와 도덕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대담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윤리와 네, 도덕을 지키기 위해서 그 대담함이 뭐냐면 내가 가르치는 게 틀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내가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 성공자들은 그거를 모르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 입장에서 수강생들 코칭 많이 하다 보면 머저리들 되게 많아요. 이거는 그냥 팩트, 사실이란 말이에요. 내가 내 수강생들 안에서 머저리들이 많다라고 하는 표현은 네, 거짓일까요? 진짜일까요? 진짜죠. 진짜예요. 근데 네, 어떻게 감히 수강생들 인격을 그렇게 막 모욕식으로 머저리 닭대가리, 막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냐? 이렇게 하는데, 아니, 그게 사실인데 어떡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을 윤리와 도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때요? 제가 대담함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당신의 얼굴에다가 그 사실을 얘기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거는 내 위치하고 상관없이 그거를 얘기하는 거에 대담함이고 그걸 얘기하는 게 용기인데 그 용기를 내는 게 되게 어려워요. 왜 머저리라고 인식을 제대로 시켜줘야
걔가 겸손해지잖아요. 어, 머저리가 아닌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가 되게 그런 고상한 사람이고, 뭐 말로는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대표님한테서 배울 거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예.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코칭을 해보면, 예? 지금 음, 15년 동안 이 업을 해오다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상대방이 자기가 아파보고 위기의식이 딱 그냥 이 감정이 딱 들어오고 그걸 인식해 버려야 나 이제 어떡하지 하고 이제 진짜 답을 찾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어떤 성공한 사람이 그 사람이 수강생 제자를 가르칠 때 좋은 얘기를 해주고 좋은 책을 읽으라는 거 이런 공유라든가 이런 걸 해주고 좋은 어떤 인사이트 예를 들면 이제 저 그 김밥 하는 CEO 누구 김승호 회장님 예. 네, 김승호 회장님 같은 경우에 그 사장 학교라고 하는 그 유튜브 채널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 그 원리 원칙을 다 공유해 준단 말이에요. 그거를 지식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성공 절대 못해요. 그건 제가 100% 장담해요. 그게 뭐냐면 성공한 사람들이 가르칠 때 프레임이 성공한 사람들이 그렇게 나이스하게 다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해 준다고 받아 먹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이해돼요? 네. 그래서 제 입장에서도 그런 거를 많이 듣고 유튜브에서도 김승호 회장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 미국에 너무 많아요. 그런 네, 사람들의 걸 인사이트를 받아 얻어 먹고 있는데 내가 23살 때부터 성공을 조금 막 시작했는데 7년 동안 내 인생이 안 풀리더라고요. 내 음, 인생이 안 풀린다고요. 그런 걸 듣는다고 해서. 네, 그걸 밑바닥에서 못 올라온다고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7년 음, 동안은 거의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되고 9년에 거의 또이또이하고 그냥 9년 이후부터 돈을 좀 벌기 시작했지 거의 네, 10년 가까이 뭐가 됐냐면 똥이 된 거예요 그냥 그리고 지식이 좀 잘못되면요 그냥 되게 위험해져요 왜 차라리 모르고 그냥 대중처럼 살 걸 그랬다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많이 알아버리니까 왕따가 된 거예요 친구들한테 왕따 가족들한테 다 왕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음, 소수의 어떤 그룹 안에서 조금 인정은 받는데, 근데 인정받아도 끼리끼리라고 돈을 다 못 버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창업은 이렇게 해야 또 된대. 근데 나는 실체가 없어. 다 인식한 거란 말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실체가 없고 돈을 못 벌고 계속 뭐가 문제인지를 계속 몰랐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정보를 얻어가는다고 내가 금융 정보, 지식 정보, 뭐 판매 정보, 마케팅 정보, 그리고 내가 이런 어떤 비즈니스 모델, 아이템 이런 걸 다 공유받고 배운다고 해서 내가 성공 못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실패할 확률이 더 높은 게 많다 보니까 선택할 옵션이 너무 많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 수준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없어요. 왜? 나는 똑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성공한 사람이 생각보다 제자를 키우고 누군가를 성공시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한술 더 떠서 윤리와 도덕을 지키기 위해서 대담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이걸 인식해 버리잖아요. 내 기존의 모형을 까부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저도 예전에는 되게 욕 하나를 안 했어요. 음, 쌍욕, 쌍욕 거기 들어가는 제 퀸즈 대학을 보면요. 저는 절대 쌍욕 하는 사람이 음, 아니에요. 음, 음, 퀸즈 대학 옛날 거 한번 쭉 봐보세요. 음, 2020년부터 시작해서 쭉 다 내용들을 그 기록된 왜 줌이 2020년인가 나왔으니까 그때부터 제가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 기록본을 다 보면요. 제가 욕한 게 없어요. 그게 뭐냐면 전 성공자들한테 그렇게 배웠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욕이 많죠. 네, 그게 뭐냐면 실체가 있고 인식한 게 이게 두 가지가 다 있던 거예요. 실체는 뭐냐면 이 병신들이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실체예요. 음, 예, 그냥 좋은 말 해가지고 이렇게 정보를 주고 심지어 정보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이 정보 줘도 안 바뀌잖아요. 근데 내가 정보 좀 바뀌겠어요? 생각해봐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런 대단한 사람, 김승호 회장 같은 그런 대단한 사람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뭐예요? 틈새 시장을
찍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저 사람도 못하는 걸 나는 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뭐냐면 코칭에서 밑바닥에 있는 사람 끌어올리는 일인데 그 심리를 내가 건드릴 줄 아는 거예요. 음, 예. 그래서 그게 제가 얘기하는 다양한 모형으로 상대방을 코칭해가지고 상대방을 불편하고 상대방을 푸시하고 상대방을 다양한 식으로 이제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그게 네. 뭐냐면 상대방이 어떻게 보면 과정은 싫을 수 있지만 결과가 음, 좋아한다라고 하는 그 말이 바로 그런 거예요. 과정은 왜 싫겠어요? 제가 그 사람한테 가시란 말이에요. 근데 김승호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자들한테 가시가 안 되거든요. 항상 네. 대단하고 항상 와 저렇게 네, 저런 사람들 보고 윤리적이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또 보이고. 근데 제가 어, 생각하는 윤리와 도덕은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게 다르냐?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저는 대담함이 필요한 건데 그게 뭐냐면 내가 주제 파악을 했고 내가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게 9년씩이나 걸렸고 그 9년씩이나 걸렸던 게 왜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정보, 성공자들 정보, 인터넷 시대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많은 정보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안 풀리냐를 보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런 정보가 들어온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선순위 정보 그리고 내 주제 파악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진짜 사실 9년이 저한테 준 그 값이 정보가 들어온 값보다 내가 고생하고 내가 고통받았던 그 값이 어떻게 보면 나를 더 실체로 만들었던 것 같아, 단단하게. 음. 지금 얘기한 게 뭐냐면 가시라는 거야. 나는 9년이 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면 안 할 것 같아, 이걸. 아, 가시예요. 그러니까 9년이라는 가시가 저를 실체 있게 만든 거예요. 이해돼요? 지금 네. 15년이지만 9년이라는 가시가. 창업자들은 다 이런 가시가 있을 거예요. 근데 밑바닥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이제 주부하다가 갑자기 뭔가 일을 해보겠다고 해가지고 뭔가 영업을 배우고 사업을 배우고 뭐 투자를 배우려고 하는데 그 사람 갑자기 성공한다? 가시가 없잖아요, 그 사람은. 근데 가시가 돼야 되는데 당신은 가시를 저처럼 8년, 5년, 9년을 겪어야 됩니다 하면 어느 누구도 그걸 안 믿고 가시가 없는 쪽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기억도 안 날 것이고 결국 나중에 실패하더라도 성공하더라도 자기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올라왔다는 걸 인지를 그렇게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솔직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한 그 얘기 시작 전부터 누군가는 바로 거기서 포기할 거예요. 너 머저리야. 어떻게 사람이 나를 머저리라고 하지? 돈을 낸 사람이 더 목에 힘이 네. 있을까요? 돈을 받은 사람이 더 목에 힘이 있을까요? 전통적으로 봤을 때는. 보통 돈을 낸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제 그렇죠. 수강생들 돈을 낸 사람들 목에 더 힘이 점점 더 없어져요. 왜 그럴까요? 예. 너무 이 현실에 대한 것들 너무 정란하게 보여주다 보니까 그거를 또 이 사람한테 주고 그거를 연결 하나하나 해주는 사람이 사람 생각보다 아이스강만큼 이렇게 윤리와 도덕을 지킨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게 인정되니까 그 다음부터 어때요? 단순히 내가 돈 낸 사람이 더 원래는 왕이거든요. 근데 네.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자기 인생에 앞으로 없을 것 같으니까 어때요? 목소리 힘이 어때? 빠지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리고 나는 이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어때요? 니들이 그까짓 그 돈을 내가지고 여기 들어왔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주는 건 라이프 체인지인데 그거의 차이점 그리고 이런 시나리오가 많이 나왔는데 그게 지금 방금 얘기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가시인 거예요. 그걸 지키려면 이 사람들 일단 설득 인정을 시켜줘야 돼요. 당신한테 9년이란 가시가 있는데 대신 내가 코칭하면 9년의 가시가 1년짜리가 되고 6개월짜리가 될 수 있는데 남은 9년 동안 가시를 밟았는데 본인은 이제 6개월도 안 되고 1년도 안 돼가지고 내가 얻은 결과와 내가 얻은 경제를 얻으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아, 6개월짜리가 9년짜리 가시가 농축된 이게 함축된 건데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생각해봐요. 그래서 아, 항상 거절이 뭐냐면 내가 돈 없어가 PCM을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과연 이걸 해낼 수 있을까? 이게 사실 제일 걱정이에요. 내가 과연 이 가치를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아이스강이라 하고 한 저런 사람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사람들 가장 두려움이 이거지 다른 두려움이 없어요. 왜 세상에 돈 없는 사람이 없어요. 돈은 어떻게 해서든 구할 수 있어요. 빚을 내서 우리가 투자해가지고 너 1억을 투자하면 무조건 10억을 번다고 하면 그 사람 1억을 어딘가서 꼭 구해요. 돈 일자 한 푼도 없어도. 이해돼요? 네. 네.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인생이 이게 그냥 지름길은 없어요. 무조건 이 가시를 밟아야 돼요. 너무 아파요. 저는 9년을 네. 밟았어요. 제 수강생들 어때요? 그 절대적인 시간이 인식적인 체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체가 되는데 저는 그 실체를 만드는 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근데 어느 성공자들도 이 얘기를 안 하고 이거를 대신 해주지 않아요. 이 얘기를 할 줄도 모르고 대신 해주질 않아요. 이게 포인트예요. 제가 음, 대신 해준다는 건 게 뭐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오해를 받잖아요. 네. 그죠. 대신 그죠. 해주는 게 이게 정말 큰 역할이에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평화를 위해서 싸운다라고 하는 건 지금 이거는 평화라고 하는 건 결과물이에요. 내가 얻을 혜택이에요. 그죠? 근데 네. 평화를 얻으려면 뭘 위해서 싸우냐? 좀 더 쪼개가지고 성공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성공은 뭐냐면 예, 타인의 어때요? 시선 따위 같은 거를 타인의 어떤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내가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어때요? 내가 지켜야 되는 그 대담함을 지켜야 되고 그 용기를 가져야 되는데 그게 결국엔 성공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바라봐야 되는 건 평화라는 결과값을 원하려면 싸우는데 뭘 위해 싸워야 되냐면 대담함을 통해서 어때요? 윤리와 도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윤리와 도덕을 지키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판을 딱 깔고 봤을 때 윤리와 도덕을 알아도 못 지키는 경우가 대부분 더 많아요. 특히 금융업계에는 훨씬 대리인이라고 하는 이 제도가 있어가지고 뭔가 투자증권 회사라든가 펀드 매니저라든가 얘네들이 다 얘네들 돈 번다는 건 투자자들 고객들이 돈을 못 번다는 뜻이에요. 비용의 수수료라든가 이걸 다 내고 나면요 수익률이 현저히 떨어져요. 예. 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내 이득의 한 편이 되는 사람 누구인지를 봐내야 되는데 그거를 까발리는 이단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세상엔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도 얘기하지만 저는 뭐 까발리고 있냐? 성공자들 당신을 못 도와준다. 이걸 까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자 중에서도 다 알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왜 당신을 못 도와주고 있는지를 제가 까발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당신한테 9년이란 가시를 1년짜리, 6개월짜리 그렇게 오해를 받으면서까지도 그렇게 넣어주고 대신 해주지 않는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거를 안 하면 그런 가시를 안 밟고 성공한 사람 저는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예, 그래서 9년이란 실체가 사실 저한테 성공의 그 핵심, 그 뿌리가 된 거지. 내가 수많은 정보를 얻어가지고 무슨 호주 가고 뭐 중국, 뭐 미국, 뭐 이런 어떤 수많은 사람들, 이런 성공자들 만났다고 해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온 건 난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나한테 원동력과 그런 어떤 힘이 됐겠지만 실체가 있어야 돼, 사람이. 예. 많은 사람들한테서 내가 거절받고 이게 과연 되냐 안 되냐라고 하는 절대적 시간에는 그 하나의 일관성 있게 그걸 가지고 가야 되는 그게 난 신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성공은 타인의 심판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이거를 고집할 수 있는 그 진실을 실체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만이 그거를 가지고 있어야만 그 싸우는 과정에서 전 15년 동안 싸웠단 말이에요. 그 15년 동안 싸워서 지금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거죠. 평화라고 하는 건 공짜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얻은 게 공짜라고 생각해요. 어떤 네. 사람들은 자기가 다 했대요. 근데 존 보글이라고 하는 사람 자기 책에서 자기가 다 했다. 자기가 해가지고 이렇게 성공했다고 하는데 네가 해가지고 미국에서 태어난 거 네가 했다고? 미국이란 나라에서 태어나게 한 거는 네가 아니잖아요. 맞죠? 그게 뭐냐면 운이라는 거예요. 예. 음, 근데 자기가 다 했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을 이해했을 때, 어, 지금도 똑같아요. 음,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누군가는 지식으로 받아, 정보로 받아. 이걸 정보로 받아를 성공 못해요. 이걸 딱 이해하고, 아, 저 사람이 뭔가를 아는구나 해가지고 저 사람을 네. 찾아가서 저 사람의 그렇죠. 가시밭에 들어와야 돼.
그래서 저한테서 코칭 받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찾아가거나 다 상관없는데 어쨌든 그런 대가 지불을 해야 돼요. 그럼 거래를 해야 돼요. 그런 어떤 시간 투자, 돈 투자, 그리고 가시밭에서 내가 고통을 그 견디는 그 에너지 투자를 해야 돼. 그리고 절대적인 시간도 필요해. 제가 너무 현실적으로 얘기해가지고 사람들은 결국에는 뭐예요? 또 쉬운 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쉬운 길 찾는 사람은 절대 저를 찾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상담할 때도 이럼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 되는 이유라든가 이런 동기를 들어보거든요. 아닌 사람들은 딱 대화 안에서 답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 절대 안 받아요. 문의 줘도 딱 말하는 태도라든가 이렇게 답장하는 태도만 봐도 아, 이 사람이 진심이 아니구나 이런 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공하려면 음, 생각보다 요즘에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음. 예전에는 개나 소나 다 받고 이렇게 했거든요. 왜 돈이 한참 필요하고 했을 때.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게 더 필요해요. 이 사람이랑 평생 갈 수 있는 사람인지. 예. 그거를 걸려받을 수 있는 사람이 나는 진짜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저는 들어보니까요, 그 지식이 아니라 대표님의 그 대단함 속에는, 지혜, 그리고 주하영 대표님 말씀하셨던 그 현명함, 그 현명함에 통찰력, 판단력, 객관성이었나요? 그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으세요. 그리고 하나는 더 일관성. 이게 대표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그 대담함이 이 평화로 그 결과물로 이렇게 연결이 또 되어지는구나라고 좀 생각을 좀 해보게 됐는데 맞을까요, 네. 대표님? 그럴까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요. 이거 제가 안티프레질에서 책을 읽다가 10장에 그 인생의 오르막 내리막인가 그 부분에 있어서요. 세네카는 호화로운 삶을 사는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리든 운명의 여신으로부터 빌리든 그 사람은 빚을 진 사람이다라고 말했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아까 대표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은연중에 약간 그런 비슷한 내용을 좀 말씀을 하시긴 하셨어요. 그 평화라는 게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빚인가? 약간 또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제가 이거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좀 다시 여쭤보고 얘기해 싶었어요. 보세요. 그 어떤 거라고요? 그러니까 세네카는 호화로운 삶을 사는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리든 운명의 여신으로부터 빌리든 그 사람은 빚을 진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근데 그 표현은 세네카만 한 게 맞아요. 세네카는 더 옛날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게 성공한 꼭대기에 성공한 사람들, 도덕적인 사람들, 윤리적인 사람들이 다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만약에 1% 내가 상위 1%에 들어오면 99%한테 빚을 졌다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워런 바페도. 존 보글이라고 하는 사람도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그 측정 불가능한 가치를 많이 따지는 사람 진짜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믿는 게 말만 반지르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실제로 믿는 사람들. 내가 만약에 어, 내 소득이 상위권에 막 0.1%에 막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99.9%한테 내가 빚을 짓다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저도 이 말이 이제 최근에 이제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더 오픈하고 이제 보다 보니까 이렇게 더 크게 성공하신 분들 다 이런 자본 배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내용을 듣다 보니까 이게 뭐라고 하지? 이게 큰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저는 막 그렇게까지 빚을 졌다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 전 적어도 내가 이렇게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네. 내가 지금 이런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1번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여기까지 온 거에 있어서 일단 내 능력이 아니라 운이다라고 하는 거를 나는 일단 인정하는 거. 난 거기서부터 일단 시작하는 게 좀 더 현실적인 것 같아. 누구한테 빚을 졌다라고 하는 거 내가 왜? 내가 이렇게 잘 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막
돈 벌어가지고 했고 쟤네는 고생도 안 하고 맨날 좀비처럼 생각도 안 하고 사는 애들인데 쟤네한테 내가 왜 빚을 진 거야? 99% 나머지 사람들한테 내가 왜 빚을 진 거야? 내가 사회에서 내가 나름 이렇게 노력했기 때문에 막 이렇게 올라온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생각이 사실은 내가 혼자 다 했다 이 말이랑 마찬가지. 예. 제 수강생들도 제가 어느 정도 성공시키고 나면 나중에 하는 말이라고는 진짜 그런 말밖에 없잖아요. 합리화하는 말. 저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시로 제가 만들다 보니까 저를 왜 이상한 사람 몰아가요? 당신 이상한 사람 맞잖아. 이상한 사람 몰아가지 않아요, 저는. 아니, 너는 이렇게 병신이야. 너는 이렇게 비도덕적인 사람이야라고 하는 거를 네가 했던 행위와 네가 했던 생각과 네가 지금까지 나온 결과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연결됐다라고 하는 거 보여주면요. 나를 왜 이상한 사람이라 몰아가요? 이렇게 얘기해. 그리고 두 번째, 어느 정도 성공시키고 나면 얘가 부족한 점을 난 끝까지 보면서 늘 피드백 주는데 나중에는 결국 자기가 혼자 해야 되더라고요.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네, 그게 뭘 의미하냐면 아무리 이런 코칭을 받아도 결국 내가 안 하면 성공 못 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코칭 네, 받으면 누구나 다 성공하면 내가 신이에요. 내가 예수님도 아마 그렇게 성공 못, 자기 제자들 13명에서 예수님도 그렇게 13명 성공 못 시켰을 거예요. 네. 아니, 내가 신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닌데 그런 말을 나한테 하는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저는 그 사람이 큰 사람이고 깊은 사람이라서 저는 그 말을 나한테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 반대적으로 비도덕적이고 되게 비겁하고 되게 뭐라고 하지? 말 그대로 제가 얘기한 너는 병신이야라고 하는 걸 스스로 지 입으로 증명시킨 거죠. 이해돼요? 네, 왜? 결국 혼자 했다는 거잖아요. 어, 그래. 한국에서 태어난 것도 네가 혼자 했고 한국의 이 시대에 태어난 것도 네가 혼자 했고, 한국의 디지털 시대 21세기에 태어난 것도 네가 혼자 했고, 6.25 전쟁에 참전 안 하고도 평화롭게 수십 년 동안 40년, 50년 늙은 것도 네가 혼자 한 거다. 이렇게 오히려 역으로 비꼬으면서 얘기해주고 싶어. 네, 예. 아니, 어, 자기 옆에서 얼마나 한 사람이 힘이 되는데, 그 어, 사람이 그 말을 하기 전에 적어도 조금 더 깊은 사람이라면 그 말을 하면은 얼마나 상대방의 상처받겠어요. 생각해봐요. 근데 저는 상처보다도 아, 그런 거에서 뭐라고 하지? 좀 허무함을 느끼죠. 내가 네, 이렇게까지 노력해서 이렇게까지 이 사람을 아끼고 이렇게 성장시키고 성공시켜서 마지막에 헤어질 때 듣는 말이라고 그때 그 마지막 통화거든요. 듣는 네, 말이 결국에 이런 말이구나. 나는 끝까지 피드백 주려고. 그때도 내가 뭐라고 피드백 줬냐면 당신은 코어가 부족하고 판매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마케팅으로 포장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책을 써라고 내가 끝까지 말을 했는데 기 빨리는 느낌이었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네, 원래는 기가 안 빨리는 사람이었는데 상대방이 썼고 상대방이 이상해지면 내가 기 빨려. 이게 아마 아, 사람들이 요거는 다 이해를 할 거예요. 예, 좀 관계가 안 좋으면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기 빠진다는 게 느껴져요. 예. 네, 네, 그래서 뭘 얘기하다 이 얘기는 어쨌든 호화로운 있으죠. 삶을 사는 게 다른 사람한테 빚을 지는 우리가 사실 지금 사는 게 되게 평온하고 호화로운 삶을 살잖아요. 밥도 저, 막 세 끼 꼬박 먹을 수도 있고 네 끼 먹을 수도 다섯 끼 먹을 수도 있고 밥도 좋은 장소에서 먹을 수도 있고 내가 또 로맨틱하게 일본에서 먹을 수도 있고 한국에서 먹을 수도 있고 한국 국적은 또 어디나 다 가더라고. 예. 제가 뭐 3년 전에 크루즈 뭐 어떤 패키지 뭐 그거 막 월 나가는 걸 제 와이프가 들어놓은 것 때문에 크루즈 여행을 한번 찾다 봤는데 저는 그 중국 국적이라 크루즈가 뭐 어디서 떠나면 그 비자를 하나하나 다 받아야 되나? 되게 중국 국적은 불편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냥 어디 가면은 크루즈 타면 어디든 다 내려도 상관없잖아요. 그 한국 국적이 파워잖아요. 시발 너는 한국에 태어나가지고 한국 국적 받아가지고 이런 좋은 어떤 그것도 네가 했어? 음, 아니잖아. 나는 그쵸. 이렇게 불편하잖아. 난 중국에 태어난 게 물론 나중엔 더 혜택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당장은 불편하다고 중국 국적이 이해돼요? 네, 네, 네가 했어 이것도?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우리가 내가 했다고 하면 일단 차단이 돼요. 뭐가 차단이냐면 감사가 차단이 돼요. 다들 얘기하겠지. 뭐 영화 같은 걸 보면 독립군 이런 영화를 보면 아, 일본 새끼들 하면서 막 이런 영화들 보면 에? 막 우리 한국 사람들 얼마나 막 괴롭히고 막 이런 걸 보면 아무리 그걸 느껴봤자 또 까먹잖아. 지 인생이 또 안 풀리고 갑자기 우울하고 경제가 안 풀리고 돈을 카드값에 시달리다 보면 독립군이고 뭐고 그게 뭐가 안 해요. 생각도 안 해요. 그 말은 뭐예요? 감사함 보이지 않는 거가 보이지 않는다고 중요하지 않은 건데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때?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하지 않는 게 어때요? 더 어때요?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중요하지 않은 게 뭐예요? 아니 걔도 먹튀할 걸 생각했으니까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음. 예, 웃기죠. 그래서 대표님 빚을 졌다라는 그 표현 좀 정리를 마무리를 좀. 그냥 빚을 졌다. 말 그대로 네. 제가 지금 얘기한 거 다예요. 내가 이런 걸 인지를 못하면 말 그대로 감사함이 없고 빚을 졌다라고 하는 그 표현보다 이게 운이라고 하는 걸 먼저 현실적으로 받아들여라고 했잖아요. 그거예요. 아,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게 운이잖아요. 운을 안 받아들이고 내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자꾸 내가 막 월 억시 벌면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고생해서 내가 여기까지 올라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한심해요. 아니 어떻게 네 능력이야? 아니 돈을 벌려면 고객의 지갑도 열어야 되는데 고객이 당신한테 돈 준 것도 있고 근데 뭐 내 능력이야. 아니 회사에서 당신한테 커미션 주려면 회사라고 하는 기업이 살아야 되는 거고 내 능력이야. 아니 당신이 여기까지 오려면 기본적으로 상관관계가 네 엄마도 있고 네 아빠도 있어야 되는 거고 내 능력이야. 아니 네가 돈을 이 정도 벌려면 기본적으로 네 집에서 어느 정도 이게 따뜻한 온돌방에서도 자야 되잖아. 그 온돌방은 누가 했어? 건축가들이 하고 그거 발전해가지고 원래 온돌방이 아니었잖아 옛날에는. 근데 지금 온돌 막 이제 막 히터 뭐 여러 가지 막 시스템이 얼마나 아파트도 잘 지어요. 그걸 네가 네. 지었어? 내 능력이래. 내가 1억 벌면 다예요? 내가 억대 연봉이면 다예요? 내가 월 막 1억 벌고 막 연 10억 벌면 다예요? 내가 다 했대.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무지한 얼마나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 말을 진짜 부자들은 들으면 그런 사람들을 차라리 가난한 사람보다 그런 사람 더 혐오해요. 부자들은. 예, 졸부라고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 왜? 깊지 않다 보니까 사회에 환원해야 되는 그 이유와 타당성에 대해서 이게 정리가 안 되고 망각해 버리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래 돈이라고 하는 내가 돈을 내고 이 집을 사는데 그럼 내가 당연히 온돌 따뜻한 공기를 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봐봐요. 측정하는 게 맨날 돈이잖아. 네. 씨발 네가 6.25 전쟁 때 네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때 뭐 아파트 있어? 음, 6.25 전쟁 때 예를 들면 네가 태어났어. 돈이 있어. 온돌방에 살고 싶어. 뭐 10억이 있어. 그때 돈 10억이면 엄청 돈이 많겠지. 그 10억을 가지고 예를 들면 뭐 레미안 아파트, 뭐 푸르지오 아파트 거기 들어갈 수 있냐고 네가. 어? 음, 없잖아. 맞죠? 네. 그게 어떻게 네가 한 거냐고. 그게 뭐예요? 앞에서 어때요? 진화하고 사람들이 인류 역사상 한국이라고 하는 이 민족, 그리고 한국도 누군가를 카피했겠지. 아파트를 이렇게 지어라고. 기술력이라고 하는 거 처음에 막 일본에서도 가져오고, 미국에서도 가져오고, 에? 막 이렇게 다 협력하면서 어때요?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배워오면서. 그게 어떻게 네가 한 거냐고. 맞죠? 네. 빚을 졌다라고 하는 게 그걸 음, 느끼기 전에 좀 더 쪼개서 운이 뭐고 그 운에 대한 그 어떤 측정 불가능한 그 운에 대한 감사할 줄 아는 그 관점이 있는 게 일단 1번에 그게 성숙된 사람이 하는 말과 생각이 아닐까요? 음, 근데 어때요? 병신들은 특히 병신들이 밑바닥에 있는 사람 진짜 병신 짓을 하면 좀 내가 좀 어느 정도 어때요? 그 사람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어느 정도 돈 버는 사람들이 어때? 더 의무감 있고 한마디 하더라도 어때요? 책임 책임지고 파워가 있는 사람들이 그런 병신 같은 생각을 하고 병신 같은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정말 이 사회에 가치 파괴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도덕적이지 않는 부자들이 정말 많아요, 이 세상에. 음, 예, 도덕적이지 않는 중산층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윤리적이지 않고 도덕적이지 않는 건 대담함과 그 어떤 대담함과 그 어떤 그걸 지키기 음, 위한 그런 인식조차 그걸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가 다 했으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그렇게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인생을 살지 못해. 부자들 중에서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 얼마나 많은데. 부자가 정말 많아요. 연예인들 중에서도. 근데 행복하지 않은 음, 부자들 많아요. 왜 그럴까? 그런 사람들이 이런 관점을 못 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음, 부자 되는 게 진짜 돈만 많은 게 아니라 다 가져야 돼요. 예. 음, 특히 찰리 먼거라든가 워런 버핏은 뒤질 때까지,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계속 읽기를 해요. 아, 어마어마하죠? 네, 죽을 때까지 지금도 계속 읽기를 해요. 5시간 정도는 읽기를 한다고 하고, 나머지 한두 시간은 전화를 받고 전화 통화를 한다고 하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사색한다고 하더라고요. 334 법칙이. 그쵸? 네, 이게 잘 몰랐는데 요즘에 그 찰리 먼거 말씀을 하시면서 그 도덕의 중요성이 이렇게 되게 중요하구나. 그만큼 되게 어렵다는 거. 윤리와 도덕이.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 사람들은 이게 진짜 진짜 많이 힘들겠다라는 맞아요. 생각을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로 힘든 거구나. 그래서 머저리라고 하고 개새끼들이라고 하고 병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사람처럼 생겼지만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걸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그런 인품, 인격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쟁취해야 되고 그걸 가져와야 되는 게 품격이고 그런 도덕이고 윤리적인 건데 사람들이 21세기에서 그런 것들이 부족하면 개새끼가 되고 병신이 되고 좀비가 되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는데 그래서 사람처럼 보인다고 사람처럼 대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이끌어야 돼. 이걸 아는 사람들이 오히려 용기를 내서 이끌어야 돼요. 나보다 대단해 보인다고 쫄 필요가 없이 그냥 내가 이끌어야 돼요. 아, 그래서 그 싸움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게 그 대담함과 용기가 그 그쵸? 평화를 원한다면 싸울 줄 알아야 된다는 게 또 이렇게 그쵸? 연결이 되는 거네요. 아, 네. 마지막 질문은요. 아까 그 평생 제자반의 그 대표님께서 공정한 거래가 결국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준다라는 문구를 제가 좀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요. 이게 또 그 안티프레실에서 이전에 조아영 대표님께서 그런 말씀해 주셨어요. 그 문구가 되게 기억에 남는다. 돈과 거래는 관계를 정화시켜준다라는 그 표현을 쓰셨거든요. 이게 또 이렇게 연결이 될까? 약간 좀 그 생각이 조금 들기는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저 같은 경우도 좀 부질없는 짓을 좀 했어요. 커미션을 좀 많이 너무 주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은 되게 정직하지 못한 거래를 한 거죠. 그게 또 제 스스로 그게 또 당연한 것처럼 또 생각을 했었고, 약간 그런 저희 상황과 그리고 이렇게 글을 나눔하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조금 연결이 되어져가지고 좀 더 알고 싶었어요. 이 문구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문구예요? 이 제가 올린 그 맨 이거예요? 마지막에, 예, 공정한 거래가 그 맨 마지막 줄에 공정한 아, 거래가 결국에 큰 이익을 가져다 준다 그 문구가, 맞아요. 저도 이 실수를 했어요. 이 실수가 뭐냐면 제가 먹튀한 그 사람한테 제가 30%씩 커미션 줘가지고 한 1,300까지 준 것 같아요. 노트북까지 받아갔잖아요. 근데 돼지들은 어쩔 수 없어요. 예. 근데 어
처먹기만 하면 뚱뚱해만 지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 처먹기만 한 사람이 나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거에 대한 보상 구조를 만든 사람이 문제라고 난 생각해. 지금 돌이켜 보니까 내가 왜 30%씩 줬지? 나는 말 그대로 강아지가 만약에 사료를 먹으면 예쁘잖아요. 그죠? 어, 네, 강아지가 사료를 먹을 만한 어떤 일을 해가지고 그걸 사료를 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예쁜 거예요. 그죠? 저는 제 수강생들 다 예뻐요. 그리고 수강생들이 무엇보다도 뉴스가 내가 돈을 벌었어요. 내가 이런 실적이 나왔어요. 나 진짜 기뻐요. 예. 근데 문제는 실적이 나온 거를 좀 더 시간을 길게 지켜봐야 되는데 제 입장에서는 빠르게 성공시키는 거가 그때 제 고호였어요. 네, 누구나 난 단기안에 빨리 성공시키겠다. 나는 막 이렇게 9년씩 막 걸렸는데 너희들은 내가 막 몇 주, 몇 달 안에도 성공시키겠다. 이게 저의 어떤 동기였고 그때 제 목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시키기 위해서 하라고 하는데 상대방이 나는 9년이라는 가시밭에서 이렇게 다양한 국가를 경험하면서 그런 미국 사람들의 어떤 이런 콘텐츠라든가 거기에 정말 돈을 엄청 많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네, 대가 지불이 있고 그리고 9년이라고 한 시간이 거쳐갔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네, 그때 제가 망각했던 게 그런 거였어요. 내가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내 새끼들은 그걸 거치지 않고도 내가 지금 버는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명분을 달아서 준 거예요. 제가 했던 것들을. 그래서 주다 주다 하는데 물론 어려운 것부터 제가 시켰어요. 뭐 자영업자들 방문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 두 번째 어려운 건 뭐냐면 사람을 이제 다 리서치를 해가지고 그다음 전화를 하는 게 또 어려워요. 전화를 해가지고 약속을 잡고 전화로 클로징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 다음에 어려운 게 뭐냐면 이제 저한테 문의 온 어떤 인바운드 DB가 있어요. 그거를 주는 거를 상담하는 것도 어렵고, 그죠? 예. 네, 그리고 또 자기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또 네, 상담하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제일 여기서 쉬운 건 지금 제일 마지막 거예요. 근데 제일 쉬운 걸 하려면 제일 어려운 걸 해야 이게 쉬워져요. 상담이. 네, 예. 네, 근데 그 스텝을 다 거치면서 원래는 수강생들이 자영업자 방문 하나만 해서도 매출이 땅땅 나와야 돼요. 제 수강생들이 첫 방문했는데 매출이 막 나와요. 그때 보험하시는 그 김희정 PD인가? 예. 그분이 자영업자 방문해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처음 방문했는데 매출이 나와도 나한테 문자를 카톡 남긴 게 아직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런 거예요. 무한대 인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인맥 중에 쉬운 인맥, 쉽게 전환이 되는 게 있고 어렵게 전환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어렵게 전환되는 건 그런 기대하지 않았는데 뭐 보험을 팔거나 뭐 오피스텔을 팔거나 뭐 이런 걸 파는 게 다 어려운 거겠죠. 근데 어떤 네, 사람들은 이미 기대하고 나한테 문의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 제일 쉬워요. 그죠? 근데 네, 중요한 거는 나한테 처음 찾아온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예. 아니, 유명하면 자기가 알아서 돈 이미 나보다 더 벌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없고, 유튜브도 안 해봤고, 콜드콜도 안 해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험을 못 해본 거예요. 유튜브 있어도 뭐 조회수가 얼마 안 나오고, 뭐, 구독자 수가 100명 뭐, 이 정도? 안 돼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제 입장에서는 키워야 되고, 그리고 제 모토가 뭐냐, 빨리 이 사람 성장시키겠다. 내가 9년을 겪었으면 너희들은 그렇게 겪을 필요 없다. 내 새끼들은 항상 그게 뭐냐면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부모들이 의도치 않게 자기 새끼를 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돼지를 만드는 돼지한테 먹이를 줘가지고 뚱뚱하게 돼지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게 그게 죄가 아니라 돼지로 만들 수 돼지로 이제 그 어떤 그 거기로 이끌었던 그 보상 구조가 죄라고요. 이해돼요?
저는 그리고 약속도 안 했어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30% 줄게. 이거 약속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음, 저는요, 예전에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전에는 오히려 내가 돈을 이 사람이 뭐 나랑 이익 관계 없는데 너가 잘 한다고 내가 막 현금을 막 80만 원씩 막 이렇게 준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커미션이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우리 엄마한테 용돈을 주는 것처럼 내가 내 새끼들한테 용돈을 준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용돈 줄 때 명분이 있으면 제일 좋잖아요. 네, 예. 네가 이런 성과를 냈을 때 용돈 주면 어때요? 점점 더 자신감이 차오르고 어때요? 그 성과를 자꾸 내려고 하잖아요. 예. 집안에 어떤 설거지를 하면 용돈 줄게 이런 느낌처럼. 그러니까 제 수강생들한테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계속 진화하다가 이제 그냥 제가 어떻게 보면 제 수강생을 돼지로 만든 거죠. 그게 뭐냐면 이제 자영업자를 방문을 뭐 8명 몇 명 했나? 뭐 어쨌든 자영업자 매출도 별로 안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안 되니까 이제 제가 DB를 예전에 DB를 이제 그 제가 네, 다 이렇게 만든 DB를 줬어요. 그게 한 100개인가 200개인가 줬어요. 예. 그 사람들이 다 전화했는데 거기서도 매출 안 나왔어요. 원래는 그런 데서도 최소 한 명, 두 명 매출이 나오거든요. 저 같은 경우 8명하고 전화 통화하면 4명하고 이제 실제로 재통화되고 그중에서 한 명 정도 25% 매출 그때 전환율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네, 제가 200명을 준다고 했을 때 그 200명 중에 한두 명을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만큼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이 네, 없는 게 나중에 더 드러나니까 나중에 막 책도 써라고 내가 그랬거든요. 네. 능력이 없으면 어때요? 마케팅이라도 빨이라도 돼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어때요? 내가 간식도 주고 삼겹살도 주고 막 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 그 DB에서 어때요? 능력이 없으면 어때요? 아, 너 좀 더 기간을 더 주고 어때요? 그거를 또 자영업자를 방문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돌려야 되는데 그 당시에 내가 뭘 했냐면 얘를 그래도 성공시켜야 되니까 나한테 이제는 세븐데이스라고 내가 예전에 이렇게 막 그 랜딩 페이지 만들어 가지고 이제 광고해 가지고 이렇게 돌린 거 거기에서 DB가 들어온 게 있어요. 나한테 흥미가 있으니까 이제는 거기에 이제 폼을 이제 가입해 가지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걔네들 명단을 주고 또 전화를 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 그래도 통화가 길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계속 1대1로 피드백 받았단 말이에요. 이영우 PD님이 그때 처음으로 결제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영우 PD님이 결제를 바로 그 사람 클로징 시켜야 되는데 클로징 못 시켰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전화 통화했어요. 클로징 못 시키면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네 번째 사람 그 사람한테 자꾸 재통화하면서 클로징하는 게 그랜카돈의 회사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내가 또 어째 내가 코치다 보니까 이 사람이 클로징 못한 걸 어때? 내가 대신 또 클로징 해준 거를 보여준 거예요. 이영호라는 어, 사람이 이 사람 이미 통화했으니까. 그래가지고 네, 제가 이영호 PD님한테 다시 통화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어떤 인테리어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네, 사람이 나름 뭐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내가 클로징 했던 멘트가 다른 거 없었어요. 나름 똑똑하고 대화가 되니까 내가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그 분야에서 최고들하고 혹시 소통하고 하냐 하니까 그 분야에서 네, 최고로 소통 몇 명 아는 사람이 있대. 그러면 네, 그 인테리어 분야 말고 다른 분야에서 혹시 소통한 사람이 그런 베테랑 이렇게 공급자 괜찮은 사람들 있냐 하니까 그런 사람 없대. 그러면 당신이 이 돈을 냈을 때 다른 분야에서 이렇게 나처럼 이런 다른 분야에서 내가 어떻게 고객들을 섬기고 어떤 식으로 내가 가는지 이것만 당신이 들어와 봐도 그 본전을 뽑는다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결제를 해라고 해가지고 보내가지고 결제했단 말이에요. 그 결제한 금액을 30% 제가 줬어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 30%를 왜 줬을까요? 주면서 당신이 앞에서 자영업자도 방문하고 뭐 제가 준 예전에 제가 만든 DB도 200개인가 어쨌든 그런 것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세븐데이스에서 나온 DB도 했고 그래도 앞에서 그래도 어때요? 내가 해라고 하는 숙제를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제가 앞에서 막 제가 그 전에 수강생들 제 제자들을 막 현금 막 80만 원씩 막 줬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이 기똥차게 막 전 원곡동을 다 방문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예뻐가지고 막 생일에 막 애플워치도 사주고 막 이런 이 그냥 제가 호구 스타일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도 어때요? 이영우라는 PD님을 내가 결제하고 나서 30%를 이 사람한테 준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앞에 있는 애보다 얘가 어때요? 좀 더 앞에서 내가 해라는 걸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또 주면서 뭐라고 했냐면 마치 네가 한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내가 정확하게 바라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대단해서 한 게 아니라 네가 그래도 해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뭐라고 또 얘기했냐면 어떠냐? 전화 통화해가지고 이렇게 클로징 돼가지고 이렇게 돈까지 받으니까 기분 어떠냐 하면 또 어때요? 리뷰라든가 피드백을 또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도 아 이게 되네 하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클로징 된 사람 누군지는 어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다음 두 번째부터 세 번째부터 이제 조금 조금씩 되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 플러스 나한테 자꾸 문의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유튜브에 내가 판매권을 이 사람한테 주니까 이 사람도 유튜버 하니까 이 사람한테 가서 다 상담하고 이 사람이 걸려낸다. 이 사람 왜냐면 이게 그 사람이 지금 다단계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 다단계 업종은 그 라인이 다르면 여기 같이 줌에 들어오더라도 그걸 보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 느낌을 알거든요. 그럼 이 사람 원래 또 다단계를 하다가 방문 판매로 넘어갔으니까 둘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하는 말이 뭐 불편하대요. 다른 본부에 이렇게 들어오면 그러면 네가 그럼 걸려내면 돼. 왜냐면 난 항상 문제 해결에 집중하다 보니까 네가 이렇게 로열티도 있고 네가 이렇게 잘하고 네가 내가 해란 대로 하고 하는데 그리고 그래도 네가 나의 그래도 제일 중요한 고객이고 하니까 그럼 네가 그냥 걸려내면 되지 않냐 네가 자격 조건이라고 하는 필터링을 하면 되지 않냐 그리고 몰아준 거예요. 유튜브에 문의가 없는 사람한테 문의가 가게끔 몰아줬고 그리고 나한테 문의가 온 사람도 스크린샷 해가지고 제 톡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대로 그 사람한테 다 카톡으로 보내준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제일 쉬운 사람들을 상담한단 말이에요. 그죠? 제일 쉬운 사람을 상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돈이 쌓이고 쌓이고 해서 내가 30%씩 준 커미션이 그때 티켓이 56만 원짜리를 팔았어요. 근데 56만 원짜리 얼마나 쌓아야 1,300만 원 될 것 같아요, 피디? 이해됐어요? 네. 그렇게 제가 해서 줬다라고 하는 건 거기서는 저는 이 사람이 그래도 똑똑하고 좀 성숙된 사람이라면 나보다도 나이도 많은데 성숙된 사람이라면 뭘 봐야 되냐면 난 이걸 볼 줄 알았어요. 신용이 있는 사람이구나. 아이스강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30%를 일관성 있게 꾸준히 계속 이렇게 쌓이게 주지? 이 돈을 내가 안 줘도 되는 돈이잖아요. 아니, 내가 내 수강생을 키우는데 네가 내가 상담할 줄 몰라서 이 사람을 시켰을까요? 비님 생각에는. 얘를 키우려고 상담에 대한 부분들을 그거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결국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내가 돼지를 만들었다. 이게 포인트예요. 내가 돼지를 만든 죄인이다. 왜? 나라는 사람이 인센티브라고 하는 이 보상 체제를 무지하다 보니까 잘못 사용했다. 이해돼요? 그래서 내가 결국에는 돼지를 키운 것도 내고 돼지를 만든 것도 내니까 사실은 주인이 욕 먹어야 돼요. 이해되죠? 그래서 예전에는 돼지 먹튀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은 뭐가 포인트냐면 내가 인센티브에 대한 투자에 대한 자본 배분이라든가 가치 파괴라고 이런 무지했기 때문에 예전에 이런 실수를 했다. 근데 최근에 피디님 그런 실수를 피디님 했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했던 실수를 어느 순간 봐봐요. 그것도 복제된단 말이에요. 나는 피디님한테 그걸 해라고 가르친 적도 없는데 피디님 알아서 그렇게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게 다 뭐냐면 무지해서 그래. 그리고 이 사람한테도 안 좋아요. 이 사람한테 내가 사실 그걸 안 했다면
사실 이렇게까지 관계가 안 좋아질 수도, 이렇게 관계가 안 좋아지기도 어려워요. 근데 이걸 했기 때문에 어때요? 이걸 했기 때문에 더 이 사람은 내가 그 당시에는 너무 좀 뭐라고 하지? 너무 말이 안 되고 상식을 벗어난 인간이라서 인간 취급, 인간,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네. 근데 음, 그 마음에 그 감정이 어디서 왔는지를 보니까 결국에는 그걸 지가 만들어 놓고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내 자신에 대한 반성을 한 거죠. 특히 최근에 더 많이 반성하는 게 그거예요. 투자에 대해서 보다 보면 자본 배분이라고 하는 가치 파괴와 자본 배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우게 돼요. 네. 그래서 인센티브 제도를 잘못 도입하면 그냥 악마 제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업에서 CEO라든가 이런 대리인들이 가치 파괴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인센티브 때문에 CEO들은 항상 있잖아요. 스톡 옵션이라든가 이런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은행은 망해가고 고객들이 예금이라든가 고객들은 어때요? 그 증권회사라든가 이런 거로 인해서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토막이 나고 했는데도 은행의 그 CEO라든가 걔네들 은행 그런 어떤 증권회사들의 어떤 CEO들을 보면요. 보상 그대로 더 크게 더 많이 가져가요. 봐봐요. 걔네 때문에 걔네 책임 때문에 사실은 고객들이 손해를 봤는데 반비례가 되는 거예요. 걔네들 돈 많이 버는 건 고객들이 훼손하고 있고 가치 파괴가 되고 있고 고객들이 돈 벌고 있다는 건 걔네들이 어때요? 오히려 돈을 못 벌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대리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비용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투자에 대해서만 내가 좀 상식적이었다면 내가 함부로 누구한테 이렇게 용돈, 커미션처럼 이렇게 30%씩 안 줬겠죠. 이해돼요? 그리고 이런 쉬운 머니를 안 줬겠죠. 왜 유튜브에서 문의 왔다라고 하는 그거 하나의 트렌드고 정말 문의가 오는 그거를 다 이 사람한테 맡겨서 했던 거는 정말 그거는 제가 정말 크게 실수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몰았던 거 정말 크게 저한테는 완전 큰 실수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인센티브 제도를 잘못된 사람한테 하는 것도 문제였지만 제가 그걸 만든 장본인이잖아요. 제가 그거 창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창조한 사람이 무지하면요. 회사를 말아먹고 사람도 돼지로 만들 수 있어요. 전 제가 돼지로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이해돼요? 음, 네. 네. 그러니까요. 그 커미션을 사실 그 앞전에 그러니까 저한테 이렇게 들으라고 한 말인지 아니면 지나가는 말로인지 모르겠지만 그 앞전 사람은 앞 설계사는 20만 원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거기다가 더 얹혀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바보같이 제가 또 그렇게 한 건데,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이런 경우에 잘못된 비용을 낭비하고 있는 설계사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심지어 뭐 상품권을,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주는 경우가 좀 많을 거라고 좀 생각이 돼요. 네. 그리고, 예, 그런 게 결국은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보험하지 마세요. 보험하는 건 마진이 있고 마진인데 그 마진에 대한 관리 능력, 내재 가치가 내가 어느 정도 힘이 있어야 그걸 다 감당해요. 심지어 그 사람한테 돈을 20만 원을 내가 더 주고 얹혀가지고 30만 원 주든 얼마를 주든 그게 대부분 보험사를 개나 소나 자기 내재 가치가 약하기 때문에 그걸 하고 있는데 오히려 내재 가치가 강한 사람은 보험을 하더라도 상대방한테서 오히려 상품권을 받아야 돼. 어, 극과 극차에 하나는 받는 사람이 하나는 주는 사람. 왜 받겠어요? 가치가 더 많고 그 사람 얻는 이득이 더 많으니까 보험사라고 보지 않고 나의 어떤 인생의 은인이라고 보고 나의 어떤 멘토라고 보고 나의 어떤 어 그런 귀인이라고 보니까 오히려 어때요? 자꾸 챙겨주려. 저는 있잖아요. 그러게. 커피숍 저기 신승아 PD님의 회사 그 거기 저기 뭐야 커피숍에 가면 뭘 자꾸 챙겨줘요. 갔다 오면 뭐 짐을 이만큼 챙겨주고 막 이 물컵도 신승아 PD님 이거 막 에? 여러 개를 막 그것도 다른 사람 우리 같이 산 사람 지금 여러 명 있잖아요. 다 주고 막 내가 또
했거든요. 내가 그거 안 받기 위해서 케이크 같은 거 이거 건강에 안 좋다고 하니까 아니 냉장고에서 뭐 어디 뭐 한우 같은 걸 막 사가지고 그걸 또 막 주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봐봐요. 나한테 돈을 지불하고 교육을 받는 사람인데 오히려 나한테 더 주려고 하잖아요. 그때 교육 기간이 끝나고 나서 현금을 100만 원인가 200만 원을 카톡으로 싸주더라고. 네. 뇌물이라고 제가 바로 안 받았거든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걸 지금도 얘기한 그게 뭐냐면 이렇게 뭐라고 하지? 가치를 이해하는 사람은 오히려 상대방한테 주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사람은 어느 정도 부가 있으니까 그렇게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김지순 PD님은 빚이 6억이에요. 6억인데 더버문고라든가 뭐 예스24인가 그 뭐 상품권을 100만 원을 주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책을 음, 사도 다 제 수강생들이 나한테 줬던 그거로 상품권을 다 책을 산 거예요. 근데 이 음, 사람 뭐 돈이 있어요? 아니에요. 자기가 번 거에 대한 마치 11조처럼 일부를 나를 어때요? 사서 내가 이렇게 사는 사람이고 이렇게 시간 투자하는 거 아니까 어때요? 그걸 전환시켜 이러면 또 우리 수강생한테 더 환원시키겠지. 이런 어떤 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빚이 마이너스 6억인데 근데 저는 지금까지 제 수강생 돼지들을 나는 한 명도 이런 사람을 못 봤어요. 이해돼요? 먹튀한 네. 사람들은 내가 어느 만큼 주면 또이또이도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예. 그래서 과거에 보니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도 두 부류예요. 하나는 진짜 개새끼들 마인드고 하나는 가난하더라. 지금 상황은 가난하지만 마인드가 부자인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게 여유가 있는 거죠. 예, 이런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시달리고 좀 안티프레질해지는 과정이 있어요. 저처럼 9년이라는 가시밭에 있을 수 있지만 목표는 어때요? 나는 언젠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그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하면 어떤 사람들하고 어울려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내가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제가 지금 이게 제 자랑이 아니잖아요. 음, 이걸 듣는 사람, 내가 놓친 게 저런 거구나. 이걸 깨달으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왜 다른 사람 개나 소나 다 하는 그 경쟁을 하냐. 오히려 누구한테 가면 대접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대접받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자신한테 투자를 하지 않고 내재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대가 지불을 그렇게 가시밭에서 그렇게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에 인식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는 사람들은 대접을 못 받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아, 예, 이게, 좀 생각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이게, 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적절하게 예시를 들어주셔가지고. 근데 솔직히 보험 설계사가 역으로 이렇게 대표님처럼 그런 대우를 받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대부분 환수 터질까 봐 그 3년이라는 기간을 잘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관리가 보면은, 중요해요. 맞아요. 그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한 아니, 제가 거죠. 샘플을 그렇게 많이 보여주는데, 제가 뭐 보험 파는 사람도 아닌데, 제가 PCM에서 관리를 내가 얼마나 기똥차게 하는지 그것만 보더라도 관리하는 걸 충분히 다 배우지 않았을까? 근데 사람들이 왜 여기 들어와 가지고 그거를 배워야 되는데 왜 못 배우는지 알아요? 왜 못 배우겠어요? 기존에 자기 해 먹었던 게 있단 말이에요. 과거에 내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던 거를 더 믿는 것 같아요. 그게 보상, 아까 얘기한 인센티브 구조인 거예요. 과거에 이렇게 해서 내가 돈 벌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알스강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건, 저건 다른 모델이고, 다른 구조예요. 그리고 저걸 배우면 언젠가 되겠지. 언젠가를 생각하지 대범하게 저걸 빨리 바꿔가지고 조금 손해보더라도 바꿔서 자기 거를 만들려고 하는 그 대범함이 없는 거예요. 그 담대함이 없는 음, 거죠. 이해되죠? 네네네. 그러니까 인식하고 실체를 만들려면
또 여기서 가시밭이 중간에 있을 텐데 그 가시밭을 겪지 않고 자기 원래 해먹던 대로 해다가 돈 버는 인센티브 구조로 거기 계속 치우치고 인생은 바뀌고 싶은데 가시밭은 걷고 싶지 않으니까 계속 현상 유지에다가 플러스 나랑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느낌. PCM과 그 사람의 원래 그 병신 같은 체제가 섞이지 않는 느낌. 이해되죠? 저도 원래 네, 병신이었는데 저는 그래도 섞이려고 어때요? 9년이라는 가시밭에서 수많은 사람한테 왕따 당하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네, 네. 갑자기 네. 꺼졌네. 화면이 안 보여요. 아, 네. 전화가 갑자기 와가지고. 네, 네네. 아, 그래서 요즘에 정말 그 대폭 줄었잖아요. 대표님. 그 네. 인원수가. 그걸 보면서 아, 정말로 여기 지금 현존 남아 계시는 분들은 그래도 그 반짝이는 거를 쫓는 게 아니라 진짜 그 깊은 거, 신중함, 좀 그런 것들을 좀, 찾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좀 남아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그런 그러다 보니까 사람만 남기도록 저도 노력을 해볼게요. 관리를 잘 해볼게요. 피디님도 열심히 우리 커뮤니티 같이 잘 관리를 해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고 수고했어요. 많으셨습니다, 대표님. 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